안녕하세요. 대여부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대성 하이텍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 대성 하이텍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차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성 하이텍의 바닥은, 차트상 바닥은 어디인지 그 부분을 좀 메인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이 대성 하이텍의 불분명한 재료들, 뭐 방산이라던가 IT, 뭐 2차 전지, 정말 이 대성 하이텍이 많은 부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굉장히 이 거미줄식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느 하나 장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더욱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 거고, 이 현재 주가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대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시점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 하이텍을 제외하고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어,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지는 종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보통은 이 정보를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종목들은 정보를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찾는 사람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껴 있으실 텐데, 저희 대기업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멘토님들이 국내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담당하면서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기업 그리고 원하시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성 하이텍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현재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후에 큰 폭으로 오랜 기간 하락세가 이어졌고, 반등하는 모습이 일부 비춰졌지만 끝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23년도 3월, 4월 달에는 사실상 전기차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하마스죠, 하마스. 이 전쟁 관련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랑 이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방산으로 또 엮였습니다. 이 대성 하이텍이 방산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일부 나왔지만 방산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주가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직후에 자리를 이제 잘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바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성 하이텍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23년도도 현재 지금 잠정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나온 상황이죠. 적자 전환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잠정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컨센서스가 지금 적자 부분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이 잠정 실적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이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에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매출액 부분도 그렇고, 뭐 분기 평균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1200억을 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추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사실상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지만
주가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해서 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이 마감됐습니다. 재료에 대한 부재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적인 측면도 사실상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수급적인 측면이 새롭게 개선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24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YY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퍼포먼스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지금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저점도 언제든지 이탈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지 구간을 잡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위로는 사실 단기적인 저항대로는 이 6,93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이제 이탈을 한다라던가 돌파를 했을 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전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뭐 메이저 수급이다라고 할 만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6,220원 기준으로 해서 삼성증권 계좌 쪽에 10억 정도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가해지면서 추가적인 이 자리를 또 이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개인 창구이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13만 주, 유한타에서 1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KB증권, 유한타 이렇게 세 개 증권사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물량이 일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해야 될 부분들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성 하이텍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